야, 할아버지 생일엔 뭔가 특별한 걸 하자. 내가 좋은 생각을 제안했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쇠고기 스튜를 만들어 함께 축하하자. 나는 남편 로버트의 다가오는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 동안 손녀의 제안에 동의하며 미소로 대답했다. 요리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았던 엠마.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기 전에 나는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지만 열심히 지켜보는 그녀의 아이들은 빠르게 학습했고 며칠 만에 엠마는 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낼 수 있을 만큼 능숙해졌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버트 생일날이 왔다. 엠마는 비프 스튜를 준비하느라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내가 로버트에게 비프 스튜를 맛보라고 했을 때 엠마는 오랜 시간 준비한 비프 스튜를 한 입 베어 물고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조금 있다가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릇을 부엌 싱크대 쪽으로. 나는 그가 잠시 멈춘 뒤 처리 장치로 다가가는 동안 호기심 어린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로버트가 돌아왔다. 나는 좌절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로버트, 그녀는 쇠고기 스튜를 만드는데 5시간을 썼다. 왜 그랬을까? 처리해, 사과해, 조금 퉁명스러운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맛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꼭 버릴 필요가 있었나요? 간장만 조금 더 조절했다면 쉽게 고칠 수. 텐데 로버트는 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에 확연히 보이는데 이거 뭐 먹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나는 의아해하면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엠마는 로버트에게 다가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로버트가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진심으로 어리둥절해하며 거기에 앉았습니다. 저는 54세입니다. 저는 친절하지만 다소 소심한 남편 로버트와 최근에 입양한 새끼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현지에서 사랑받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좋은 위치와 우리 지역 사회의 지원 덕분에 번창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집이기도 하고 1층은 미용실로 쓰고 2층은 생활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요즘 위층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릴 때마다 일하는 동안 새끼 고양이를 2층 우리에 가두어 두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새끼 고양이를 입양한 뒤 며칠 동안 가둬두는 건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다. 시간에 확인하면서 거실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계속 놀랐다. 의류 등 헤어 스타일리스트로서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의 취향에 맞춰 최고의 헤어스타일을 제공하는 기술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살롱이 안주하지 않도록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하고 헤어 스타일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워크숍 일과 가족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나에게 필수적입니다. 남편. 저는 로버트가 2살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후 큰 논쟁 없이 서로를 지원해 왔습니다. 나는 헤어 스타일리스트로서 그에게 꽤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기술적인 능력에 자신이 있지만 샴푸와 같은 다양한 살롱, 재고 품목을 관리하는 것이 결코 내 강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업무를 로버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전화 예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심지어 온라인 예약도 설정하여 고객 유치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고객인 로버트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동물보호소에서 아메리칸 숏헤어 새끼 고양이와 사랑에 빠졌고 입양을 간청했을 때 그는 약간 소심했지만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지만 집에 새 새끼 고양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나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안전한 거리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불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새끼 고양이를 잘 관찰합니다. 나는 그가 결국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털복숭이 가족 따뜻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나는 우리 동네에서 새끼 고양이에게 백합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아들 남자 이름 그의 아내 사만다와 우리의 소중한 손녀 엠마는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어린 엠마는 여전히 나에게 매달리고 그녀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달라고 애원할 때마다 나는 사만다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내 엄마에게 머리를 자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라고 한다. 그녀는 옆에 있는 사만다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순진한 미소로 대답한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머리를 더 잘 자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만다는 눈을 공유하지 않는다. 엠마의 완성된 머리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 사만다는 정말로 당신은 꽤 능숙하다고 중얼거립니다. 사실 사만다는 헤어 스타일리스트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엠마의 머리가 과 자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엄마로서 사만다의 자부심. 아직 엠마는 나에게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고 그녀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사만다와 내 아들 남자 이름은 둘 다 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엠마는 결국 우리와 자주 머물게 됩니다. 산책을 우선시하기 위해 미용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공원 방문 그리고 엠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사만다의 미묘한 반대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것 같아요. 사만다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낸시와 가까워지는 것이 마이클과 엠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나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무슨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만다와 나를 위해 앞으로 나는 우리 가족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하고 엠마와 함께 더 즐거운 순간을 보내기를 바라며 앞으로 바쁜 나날을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남자 이름의 가족이 우리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장난꾸러기 새끼 고양이 백합는 남자 이름과 엠마와 함께 장난감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고 있는 동안 나는 손에 펜 근처에 앉아 릴리가 갑자기 우리 가족에 합류한 이후로 간직해온 고양이 돌보기 일지에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요일이 로버트의 생일이라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나는 엠마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일을 맞아 특별한 일을 하자고 손짓했습니다. 평소 축하 행사와는 다른 재미있는 파티를. 건 어때요? 엠마는 좀 당황한 것 같았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쇠고기 스튜를 만들어 함께 축하하자. 엠마는 대답했어요. 나는 며칠 동안 엠마의 제안에 동의하며 웃었어요. 엠마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결단력을 가지고 도전에 임하기 전에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내 안내에 따라 쇠고기 스튜를 만들었습니다. 엠마는 자르고 끓이는 일을 하는 동안 나는 구두 지시를. 날이 갈수록 엠마의 칼 기술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고 적응하는지 놀랍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로버트의 생일 저녁까지 장난스럽게 로버트를 어디론가 보냈습니다. 엠마에게 비프 스튜 만드는 일을 맡아도 되는지 마이클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만다가 엠마의 어깨를 껴안고 웃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거의 매일 쇠고기 스튜를 먹으며 지금까지 만들기에 푹 빠졌고 오늘은 아주 깊은 스튜를 아주 오랫동안 끓여서 요리하고 싶다. 냄비를 계속 저어주는 것은 꽤 야심찬 일이다. 굽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엠마 낸시와 함께 주방에 있을 테니 장식도 해주시고 케이크도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미소를 지으며 엠마에게 맡겼습니다. 사만다가 비프 스튜를 준비하는 동안 장식과 케이크 픽업을 위해 나섰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비프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방으로 향할 때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엠마가 혼자 서서 비프 스튜 냄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좀 안 좋은 듯 눈이 살짝 눈물을 흘리며 불안해 보임. 엠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더니 엠마는 결국 눈물을 흘리게 했어. 할머니 비프 스튜를 망쳤어. 아직 놀라서 엠마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 괜찮아 엠마 비프 스튜가 완벽하게 나와도 다들 실수해. 중요한 건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야. 엠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지만 할머니 미안하지만 비프 스튜가 맛 없을 것 같아. 뭐 좀 주세요. 아니면 오늘은 뭐 실패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야. 어떻게 할아버지가 맛보게 하시고 좋아하시면 다 같이 즐기자고 하는 소리인데 어쩜 엠마의 섬세한 표정이 가슴을 뭉클하게 제안했지만 내가 한 말은 스튜가 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재료가
잘려져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그것을 맛보고 바깥 하늘이 붉게 변하자 엠마는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로버트가 동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엠마와 나는 로버트를 앉히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맛보고 마음에 든다면 우리 모두 나눠 먹을 거예요. 로버트는 비프 스튜를 한 스푼씩 들고 고개를 살짝 기울인 뒤 침착하게 일어서서 그 그릇을 부엌 싱크대 쪽으로 가져갔죠. 잠시 멈춘 후 부서 로버트는 이제 좌절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버트 엠마는 쇠고기 스튜를 만드는데 5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왜 처리했습니까? 제 말투가 약간 부르퉁하게 들렸지만 진심으로 속상했습니다. 왜 버릴까요? 조미료를 더 추가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로버트가 나를 쳐다보며 그의 얼굴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먹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나는 조용히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엠마는 로버트에게 다가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저는 정말 어리둥절해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낸시 스튜에 견과류가 들어있었고 당신의 알레르기도 알고 있어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로버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이 순간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실제로 음식에 관해 심각한 순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엠마는 쇠고기 스튜를 만드는 동안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평생 동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맛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견과류를 피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조심해 왔습니다. 명시적으로 뉴트리가 아닌 모든 음식은 습관이 되며 누가 음식 가족을 준비하는지에 관계없이 로버트와 내가 외식할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항상 나를 위해 음식을 맛보고 가장 먼저 시식할 것입니다. 견과류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한 번은 식당 직원이 견과류에 대해 잘못된 제공했을 때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로버트의 조심성으로 인해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 견과류 알레르기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실을 제 아들 남자 이름과 그의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만다는 놀라움과 좌절감이 뒤섞여 흐리게 했습니다. 제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특별히 누구에게든 말하지 않았는데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사만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낸시에게 사과드립니다. 아마 엠마일 수도 있습니다. 견과류를 좋아해서 추가한 그녀는 아마도 당신의 알레르기에 대해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엠마가 견과류를 좋아한다는 계시를 말하면서 엠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엠마에게 내 알레르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녀가 견과류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도 견과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똑같다고 웃던 때를 기억하기 전에 나는 엠마에게 나도 견과류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놀라움과 혼란이 말했습니다. 사만다는 낸시라고 답했습니다. 엠마는 견과류를 좋아합니다. 감사하게도 어쩔 수 없습니다.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엠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과 후회가 뒤섞인 얼굴을 했습니다. 나는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간과한 것인지 이해하려고 사만다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은 긴장감을 감지하고 사건을 다시 살펴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화 이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자. 오늘은 로버트의 생일이니까 기분 전환을 하자고 마이클이 제안했다. 축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것이다. 로버트가 부드럽게 턱을 쓰다듬었다.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보자. 사만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창백한 발꿈치로 바뀌었다. 하하 그녀가 말했다. 최근에 우리 새 고양이를 위해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사만다에게 불길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더요. 로버트는 보통 우리가 미용실에서 일할 때만 카메라를 활성화하는데 오늘은 실수로 걱정하지 말고 놔뒀어요. 로버트 엠마가 이해하도록 할게요. 견과류에 대한 그녀의 실수는 엠마가 몇 시간 동안 준비한 스튜를 버린 것에 대한 사과로 카메라를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열심히 노력한 요리 장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시감시 카메라에서 SD 카드를 꺼내 TV의 비디오 플레이어에 삽입했습니다. 영상에는 사만다와 엠마가 요리를 하고 있는 주방 장면이 카메라의 오디오 녹음 기능으로 인해 들리는 주방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사만다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그냥 저녁 먹으러 나가는 게 어때요? 무시하고 로버트는 소음 속에서 재생 볼륨을 높였습니다. 사만다와 엠마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만다의 말투는 확고하게 서두르고 사만다가 엠마에게 미친 장면을 건네자 나는 어리둥절한 엠마의 말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표정에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음 엠마는 견과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저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견과류를 사만다의 가슴 쪽으로. 사만다가 엠마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엠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사만다는 혼잣말을 흥얼거리며 꼼꼼하게 도마 위에 견과류를 으깨었습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계속했다. 늙은 노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잘 끓일 것이다. 엠마의 눈물 어린 목소리는 그만둬라고 간청했지만 사멜라는 우리가 이 사실을 공개하면 얼어붙은 표정으로 엠마를 내려다보았다. 경찰은 괜찮아요. 아니요. 하지만 괜찮아요. 낸시에게 약간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 될 거예요. 쇠고기 스튜 냄비를 그녀는 내가 그것을 먹으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 일을 했습니다. 로버트와 나는 둘 다 영상을 바라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이 왜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 묻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만다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가식을 버리고 팔짱을 끼고 표정이 날카롭다. 당신은 편해요. 낸시가 직접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친숙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당신은 우리들처럼 애쓰지 않는 말투로 씁쓸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로버트와 남자 이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사만다는 미용실에서 계속 일에 몰두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긴 시간과 휴일에도 고객 약속을 우선시하는 정책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면서도 자주 휴가를 냅니다. 엠마와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고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점점 화가 났어요. 당신은 고의로 비프 견과류를 추가하고 덩어리가 질 때까지 끓이기도 했습니다. 맛 로버트는 평소 온화한 태도를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미쳤다면 스턴. 소량 섭취하면 입이나 입술이 약간 부어오르지만 다량을 섭취하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켜 잠재적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에 대해 조심해왔고 심각한 증상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로버트는 나보다 내 식사에 대해 훨씬 더 경계했습니다. 쇠고기 스튜에 견과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뉴욕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낸시에게 이런 짓을 한 다음 실수로 견과류를 추가한 것에 대해 엠마를 비난할 계획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참석한 모든 사람이 악의적인 내용을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만 행동의 의도 미안해요. 엄마 마이클이 먼저 깊이 사과했지만 로버트는 무표정하게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사만다는 충격에 눈을 크게 뜨며 비프스튜에 견과류를 추가하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 마이클은 로버트의 휴대폰을 움켜쥐려고 했으나 평소에는 옅게 미소를 짓던 로버트가 이제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을 짓고 마이클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연락한 후 제대로 된 대화 엠마를 한동안 꽉 안았어 더 세게 저항하지 못한 엠마가 안타까워서 내 품에 안겨 떨고 적절한 말을 찾아 애쓰며 작은 몸을 위로해 주었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미친 짓 때문에 처한 위험이 아니라 당신이 어린 엠마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 생활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만다는 조용히 먼 곳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그녀의 차가운 눈이 나를 응시한다. 알레르기는 견과류가 몰래 다양한 요리에 몰래 들어가고 나면 알레르기가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곳에서는 항상 견과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H 얼마나 귀찮았을까.
아마도 사소한 피부 자극일지도 모른다. 사만다가 립스틱을 고칠 때 사만다가 비웃는다. 릴리가 작고 민첩한 몸으로 옆방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릴리는 예기치 않게 사만다의 드레스 위로 올라와 사만다의 목에 발톱을 파고들었다. 릴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작은 발톱. 사만다는 무기력하게 서 릴리가 사만다 목에 걸린 목걸이에 집착한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사만다의 몸에 달라붙을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사만다가 엄청난 비명을 질렀다. 깜짝 놀랐다. 릴리는 재채기를 떨쳐내지 않으려고 더욱 세게 매달렸다. 몸이 계속 맞고 사만다는 옷에서 릴리의 발톱을 풀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이클이 릴리를 떠올리는 동안 사만다는 숨을 쉬기 위해 가슴을 누르며 기침하고 쌕쌕거린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나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당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몇 번 심호흡을 한 후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엔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과 비슷한 고양이 알레르기일지도 모르지만 사만다가 고개를 저으며 티슈를 코에 살짝 대고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방을 나가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말리며 릴리를 노려보며 로버트는 릴리를 부드럽게 들어올려 머리를 쓰다듬었다. 생각해보니 로버트가 작고 사랑스러워도 릴리를 안고 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로버트는 릴리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소중한 아기인 것처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알레르기는 크고 작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심코 비프 스튜에 견과류를 넣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행동에 무게 사만다는 간헐적으로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곧 명예 경찰관이 집에 도착하여 분쟁을 중재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의로 쇠고기 스튜에 견과류를 첨가한 특정 범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만다에게서 찾고 있는 잠재적 피해자는 사만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다. 이를 터뜨리고 싶지는 않지만 제대로 반성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노련해 보이는 남자 경찰관의 연설은 다음과 같았다. 매우 침착했고 완전히 지쳐 보이는 사만다는 점차 사건의 순서와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매일 엠마를 통해 나를 해치려고 했고 이 근처에서 듣고 있던 마이클을 엠마가 저항하자 엠마를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너무나 뜻밖의 고백이 왔고 이 사건이 있은 지 몇 달 뒤 그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마이클은 갈망하는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배우자와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말이 공감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견과류 쇠고기 스튜 사건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사만다가 부모님과 함께 피난했던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사만다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품지 마세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가끔 메시지를 받는 스마트폰을 통해 연락합니다. 그건 사만다에게 괜찮은지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사소해 보이는 말이었고 누군가는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4개월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녀로부터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안해요. 사만다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진심으로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고 로버트와 저는 마이클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엠마는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로버트 에버너트가 들어간 비프 스튜 사건 이후 나는 먹는 것에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 보호적인 파트너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한 후 엠마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직장에 나갑니다. 나는 나의 축복을 인식하고 더 큰 자신감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 개선을 합니다. 릴리는 더 이상 거실 테이블 아래에 작은 새끼 고양이를 뻗지 않습니다. 그녀는 보통 만족스럽게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만 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 그녀는 재료 냄새를 맡으며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백합의 행동 뒤에는 보세요.